안녕하세요, 스케치 리뷰입니다. 최근 갤럭시 S23가 출시되었는데요. 사전 예약에 성공해서 약 2주간 사용해보고 이렇게 리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은 갤럭시 S23 하면 어떤 것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2억 화소 카메라 또는 컨투어 컷을 포기한 이 카메라 섬이 없어진 새로운 디자인, 그 중에서 저는 2억 화소 카메라가 없는 갤럭시 S23의 기본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는데요. 왜 갤럭시 S23의 기본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는지, 이 카메라 섬이 없는 새로운 디자인은 어땠는지, 갤럭시 S23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갤럭시 S23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특징이기 때문에 구매를 한다면 울트라 모델을 구매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가젯 케이스 중에 마치 카메라 그립처럼 저는 미러리스 카메라를 좋아합니다. 이 그립도 있고 그 셔터 리모컨도 있는 그런 케이스가 있어서 2억 화소와 함께 한다면 정말 카메라 감성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막상 현실적으로 보니 이 갤럭시 스마트폰도 그렇고 아이폰 14 프로도 그렇고 고해상도나 로우 모드에서는 인물 사진 모드, 그러니까 심도 표현이 안 되고 그냥 해상도가 높고 용량이 커진 핸드폰 사진이라 이미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유튜브를 운영 중인 제 입장에서는 아무리 2억 화소를 넣어준다 하더라도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다른 영상에서 요청도 있었고 다음에 미러리스 카메라를 구매해야 하는 이유편으로 만들어서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이번 갤럭시 S23 모델부터는 끔 나누기도 없고 이 쿨링 시스템도 동일하게 그 베이퍼 챔버가 들어가고 아이폰처럼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끔 나누기 없이 기본 모델에도 120Hz 가변 주사율을 지원해줘서 애초에 아이폰 14이 출시됐을 때도 아이폰 13 미니를 구매할 정도로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을 선호하는 유저 입장에서는 이 갤럭시 S23의 기본 모델이 저에게 딱 알맞는 것 같아서 사전 예약 혜택으로 용량도 512기가로 업그레이드된 모델을 구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이폰 13 미니를 사용하던 유저로서 스마트폰은 작고 가벼운 것을 선호하는데 아이폰 미니가 단종된 이후로는 이 168g이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외관 디자인과 성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전면 디자인은 기존 갤럭시 S22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고요. 울트라를 선택하지 않는다면 이 카메라 스펙도 거의 동일합니다. 다만 카메라 섬 부분이 기존의 컨투어 컷 디자인을 계승하지 않고 이 카메라 섬이 없어진 매끈한 디자인으로 변경되었는데요. 저는 기존의 컨투어 컷 디자인이 멋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물을 보니까 좀 더 깔끔하고 뭔가 모던한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팬텀 블랙 모델과 깔끔한 크림 색상 모델이 모던하고 깔끔하고 심플한 신형 디자인과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결국 고급스러운 블랙 느낌을 주면서 그렇다고 너무 블랙은 아닌 팬텀 블랙 모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성능도 알아봐야겠죠. 프로세서는 퀄컴 스냅드래곤 8 젠2를 탑재했습니다. 단순히 새로운 칩셋을 적용한 게 아니라 갤럭시 전용 칩셋이 탑재되었는데요. 그래서인지 꽤나 쾌적하게 잘 사용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수치적으로도 살펴보자면 긱벤치 기준으로는 싱글코어 1899점, 멀티코어 4890점으로 전작 대비 비교하자면 싱글코어 57%, 멀티코어 54%가 좋아졌고요. 아이폰 14 대비 싱글코어 9%, 멀티코어 3.6% 좋았고 아이폰 14 프로 대비 비교하자면 싱글코어가 1.1% 좋게 측정되었지만 멀티코어에서 9.8% 부족한 성능이었습니다. 그래픽 관련된 점수도 살펴보자면 3D 마크 테스트 기준으로 최고 성능은 3717점, 평균 성능은 2707점, 안정성은 72.8%였습니다. 전작 대비 최고 성능은 37%, 평균 성능은 35% 좋아졌고 안정성도 향상됐고요. 아이폰 14 프로와 비교를 하더라도 최고 성능 11.3% 좋았고 평균 성능은 비슷하게 측정이 되었으며 안정성은 아이폰이
약 7.2% 좋았습니다. 발열 측정면에서도 일반 모델까지 베이퍼 챔버 방식의 쿨링 시스템이 들어갔기 때문에 발열로부터 자유로웠고요. 테스트를 하는 동안 43도 이하로 꾸준히 유지되었습니다. 아이폰도 좀 성능이 필요한 앱을 썼을 때는 40도 이상 측정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테스트를 돌리는 중에도 이 정도였고요. 일상생활에서는 꽤나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2주간 사용하면서 뜨겁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어요. 이런 테스트 툴보다는 원신과 같은 고사양 게임을 돌려봐야 체감을 할 수 있겠죠. 최고 사양에서 38에서 40 FPS를 유지해 주었으며 보통 옵션에서도 비슷하게 40 FPS를 유지해 주었습니다. 게임을 하는 동안 발열도 39도 이상 올라가지 않았어요. 그래픽 설정에 따른 프레임 이득은 없었기 때문에 발열이 괜찮다면 최고 사양으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전작 대비 200mAh 더 높아졌고요. 168g으로 아이폰 미니가 단종된 지금 시점에서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입니다. 카메라는 할 말이 참 많은데요. 카메라는 일반 모델 기준으로 본다면 메인 카메라는 기존과 동일하게 광각 5천만 화소, 초광각 1200만 화소, 망원 1000만 화소를 지원하며 이 셀카도 1200만 화소를 지원합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폰 14 프로에서 메인 카메라를 4000만 화소로 늘려줬는데 갤럭시는 전작부터 5천만 화소였으니까 사실 미러리스 카메라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2500만 화소를 넘기면 이 스마트폰의 작은 센서에서는 노이즈만 증가하지 대형 인화 용도라든지 아니면 확대해서 자르기 할 용도가 아니라면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대부분 호기심에 몇 번 정도 고해상도로 찍어보고 그냥 카메라 어플 켜고 촬영하기 때문에 대부분 1200만 화소로 촬영을 하시죠. 이 5000만 화소도 직접 설정을 바꿔서 촬영을 해야 하고 한두 번 찍어보면 저장하는 시간도 길고 용량도 많이 차지해서 실제로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은 더더욱 화질에 따라 픽셀 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줌의 화질 개선은 있을 수 있지만 일상 영역에서는 사진보다 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말씀드리지만 스마트폰 카메라가 이게 안 좋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스마트폰과 같이 이 손바닥만한 화면에서는 1000만 화소와 1200만 화소의 차이는 눈으로 보이겠지만 그 이상의 화소는 확대를 하거나 모니터로 보지 않는 이상 큰 차이가 없다고 말씀드리기 위해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럼 아이폰도 갤럭시도 1200만 화소 이상을 지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갤럭시가 좋고 어떤 사람은 아이폰이 좋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대부분 색감과 사진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선명도는 때에 따라서 매우 선명한 것이 더 좋은 사진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예를 들면 풍경이죠. 인물 사진의 경우는 조금 부드러운 느낌을 주는 것이 더 좋은 사진으로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잠깐 갤럭시 S23로 바꿔서 촬영을 해볼까요? 어떠신가요? 아마 스마트폰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없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갤럭시 S23에 8K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거든요. 이게 화소가 높아서 더 선명해지면 영상의 퀄리티가 더 좋게 느껴지시나요? 어떠신가요? 사실 고화소보다는 결과물에서 느껴지는 감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갤럭시 S23에서는 셀카를 찍을 때 자연스러운 분위기와 따뜻한 분위기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이토그래피 성능이 좋아졌다고 홍보를 하던데 약 2초에서 3초 동안 움직이지 말고 찍어야 되거든요. 정말 금손이라면 숨도 참고 손에 조금의 흔들림도 없게 잘 찍으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3초 안에 흔들림이 들어가기 때문에 2주간 실제 사용해본 결과 만족스러운 결과물은 얻기 힘들었습니다. 이게 혹시 20대면 아마 가능할 수도 있어. 밤에 갤럭시 S23로 셀카를 찍거나 누군가를 찍어주는 상황이 생긴다면 어느 정도 조명이 있는 곳에서 찍거나 삼각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건 아이폰이 조금
빠르긴 한데 아이폰도 마찬가지예요. 요약하자면 이전에도 이미 충분히 좋은 카메라였는데 셀카에서 선택지를 줘서 더 좋았다가 되겠습니다. 갤럭시 S23의 장점을 정리해보자면 호불호는 갈릴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매우 좋게 생각하는 모던하고 심플한 디자인과 새로 적용된 갤럭시를 위한 스냅드래곤 8 젠 2 프로세서 탑재, 더 좋아진 그래픽 성능과 발열 억제를 들 수 있겠고, 갤럭시 S 시리즈와 아이폰 14을 통틀어서 플래그십 스마트폰 중에서는 168g으로 가장 가벼운 스마트폰입니다. 200mAh 더 커진 배터리 용량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카메라 성능이 좋아지고 기능적으로도 편의사항이 추가된 것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원 UI 업데이트를 하면서 이전 세대 모델도 동일하게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삼성페이가 되잖아요. 애플페이가 된다고는 하지만 NFC 리더가 없으면 결국 지갑을 꺼내게 될 것입니다. 요즘에는 시장에서도 카드를 받죠. 아마 삼성페이는 되고 애플페이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삼성페이는 정말 시골에 있는 동네 구멍가게까지 안 되는 곳이 없잖아요. 이건 진짜 잘 만든 것 같습니다. 이게 온라인 결제도 삼성페이를 쓰면 되니까 돈 쓰기가 너무 편해졌어요. 단점도 알아봐야겠죠. 사실 딱히 없습니다. 요새 아이폰이 안 그래도 비쌌는데 더 비싸져서 사실 비교하기에도 애매해요. 가격대라면 기본 모델과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120Hz 주사율도 안 들어가고 이제는 GOS 이슈도 없어서 성능도 그렇게 많이 차이 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심지어 그래픽 성능은 갤럭시 S23가 더 좋게 측정이 되었죠. 용량도 갤럭시는 256GB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아이폰은 여전히 128GB부터 시작을 하고요. 가격으로 보나 성능으로 보나 이전 앱등이 유저 입장에서 사과 마크가 없는 것을 뺀다면 딱히 단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있네요. 중고 방어가 애플보다 확실히 안 됩니다. 감가가 꽤 심하더라고요. 물론 사전 예약으로 구매를 하면 용량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사은품도 많이 주니까 그나마 자급제 단말로 구매를 하신다면 꼭 사전 예약 기간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요즘에는 스마트폰 광고가 카메라의 특장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사실 1200만 화소로도 일상 영역에서는 충분한데 카메라 스펙 이야기를 하다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사실 폰카가 편리한 것은 사실이지만 스마트폰 광고조차도 아이폰이나 갤럭시로 촬영하지 않고 광고, TV 방송, 넷플릭스, 심지어 유튜브도 퀄리티가 좀 좋다 하면 최소 크롭바디 이상의 미러리스로 촬영을 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스마트폰의 스펙이 상향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모든 제조사가 자랑할 게 카메라 스펙밖에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침 제가 업로드한 카메라 리뷰에서 폰카와 화질 비교도 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사실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요. 요즘 리뷰할 제품이 많아져서 시간 나는 대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갤럭시 S23의 기본 모델은 누구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평소 저처럼 가볍고 작은 스마트폰을 선호하신다면 강력히 추천드릴 수 있고요. 안드로이드 OS에 익숙하고 삼성페이를 쓰고 싶은데 성능, 안정성, 발열까지 모두 잡은 스마트폰을 찾으신다면 갤럭시 S23를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작고 가벼운 스마트폰일수록 발열 관리가 어려운데 갤럭시 S23는 정말 발열 관리가 잘 된 것 같거든요. 전시된 것도 직접 만져보시고 원신도 테스트로 돌려보시고 직접 눈으로 본다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갤럭시 S23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남은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